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개표 상황실도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진뿐 아니라 선대위 관계자들도 속속 상황실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아직 자택에 머물며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77.8%를 기록했습니다.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은 더 높아지겠죠. 의원들도 종일 시시각각 지역별 투표 현황을 분석하고 투표율이 저조한 지역의 투표 독려에 나서는 등 막판 결집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부 기류도 읽힙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초, 2초, 1초. 일단 양당의 반응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수갈채와 환호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자,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51.1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38.9에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51.1%, 김문수 후보가 38.9%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단은 예측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죠. 서울에서의 어떤 득표 예측은요. 이재명 후보가 47.6%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고요. 김문수 후보는 39.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인천 경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4.5%, 김문수 후보는 35.8%. 자, 대전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7, 김문수 후보는 38.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광주 전라, 이재명 후보가 81.3%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대구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0.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일단은 예측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는 개표 수치가 아니라 예측조사 결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자체 예측조사 결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개표 이후에 득표율은 발표됩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지막 강원 제주입니다. 자, 이 권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3%를 득표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됐습니다. 자, 연령별 데이터부터 좀 들어왔는데요.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6, 김문수 후보가 34%,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가 34.1,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1.2, 김문수 후보가 22.7,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7%, 김문수 후보가 29.1%,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3%, 이재명 후보가 40%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걸 성별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남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9%의 득표를 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각 후보의 자택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나가 있는데, 구 기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자택 앞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는 이곳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택을 나서서 여의도로 이동할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쯤 전에 채널A 예측조사와 방송 3사 출구조사 등에서 이 후보의 과반 득표가 예상되자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창밖으로 태극기를 흔드는 주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종일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예측조사 발표도 자택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각각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투표소 방문도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신 SNS에 투표 동료글을 계속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자택 근처에선 낮부터 이 후보 경호전담 경찰관들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여들면서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추가 투입돼 현장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 되면 자택을 나서서 국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개표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지역별 투표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과반 득표할 거란 채널A 예측조사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 지지자들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는 예측조사 결과를 배우자 설난영 씨와 자택에서 함께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개표 결과 당선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에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택을 드나드는 참모진들의 모습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유력하다. 지금 이제 개표가 아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남은 표수를 좀 감안을 해서 진행되는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뒤집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 당선 유력 속보가 떴습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입니다. 개표율 36.5% 진행된 가운데 48.8%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전 저희 기자를 만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데 실제 출구조사 예측조사를 봤는데 지금 뭐 50%대 30%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취재기자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양상의 예측하지 못한 예측치가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 자체가 문제다. 네. 바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국민 민심을 들어보면 지금 이 나왔던 출구조사와 비슷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잘 나온 여론조사들만
자기들이 그 어떤 소통하면서 지금 거의 붙고 있다, 뒤집고 있다, 골든 크로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골든 크로스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지금 여론의 향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저는 결과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결과이고요. 그만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쩌면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끝까지 고집했던 그 결과물인데 저는 결국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송 TV 토론이나 등등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도 좀 더 뭔가 거리를 두고 결국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꽤 많은 그동안 보면 민주당 지지가 있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586 세대들이 이제 60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은 비상계엄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자, 그 경험한 세대들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 파악이 국민의힘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지금 충격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결과는요.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서 이미 나타났던 결과예요. 근데 그런 결과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유리하게만 나온 일부 여론조사만 보고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 전략에 대한 판도, 민심을 바라보는 관점, 그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민심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개표 이후에 완전한 개표 이후에 만약 결과가 이 예측과 비슷하다면 국민의힘의 현재 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대위라든지 또 어떤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전면적 쇄신, 즉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삼성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 국민의힘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 그동안 당권을 유지했던 인사들 그리고 지난 이 5월 달에 후보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밤에 쿠데타를 했던 그 주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번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인사들,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 결국 당의 어떤 중심과 당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지금의 친윤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꼼수를 써서 비대위를 연장하고 뭐 혁신 비대위를 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모든 걸 바꾸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선 후퇴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소생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은 같은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친윤 세력들이 계속 당을 장악하거나 당의 전면에 나서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거는요. 같이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당명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걸 옹호했어요.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서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원을 했던 분들이 그 일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뒤로 물러서야죠. 당연히 물러서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떠나간 보수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황골탈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당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이 왜 증명이 됐습니까? 중도 보수를 표명하고 나갔어요. 이유는 뭐죠? 아니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고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가 아니라 극우 보수가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이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의힘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윤석열 정부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협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당을 다시 쇄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김문수 후보님의 대국민 입장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엄지를 치켜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김혜경 여사 모습도 보이고, 네. 이번에 김혜경 여사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그죠? 그 종교계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교계 또 뭐 기독교계, 천주교계 다 가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혜경 여사 일정을 뭐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김혜경 여사 일정을 취재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따로 같이 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따로 조용한 유세를 했고요. 네, 당선이 되고 나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는 좀 대비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란영 여사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했고 이제 부각을 시켰는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좀 의도적으로 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조용한 내조를 하는 컨셉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2부속실을 비롯해서 또 이제 배우자 관련된 어떤 이제 조직들이 이제 세워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도 상당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다르게 다시 이제 신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2부속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있어야지 여사의 공식 일정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다시 설치될 전망입니다. 예. 사실 후보 때도 후보 배우자 수행팀이 있었죠, 별도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의로 의원, 백승화 의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야,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 그 중에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그 책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입니다.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 비장애인,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이렇게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세상은 못 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정치가 먼저 앞서고 정치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지요? 자신 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잠시 다투었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수상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래서 함께 가자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다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유세를 할 때도 항상 통합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수락 연설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이다. 더 이상 편을 갈라서 증오하지 말자, 이렇게